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14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대구 경북 지역이 서해상에 있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소나기가 내리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도에서 지난 9일 올해 첫 SFTS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일명 살인진드기 감염병으로 불리는 SFTS는 치료제가 없어 야외 활동 중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안동시가 올해 12월까지 한국문화테마파크 내에 경북권 최초의 융복합 디지털 스포츠 테마파크를 조성합니다. 의병을 소재로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10종의 체험형 콘텐츠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경북문화관광공사가 경북 대표 여름 관광지 22곳을 발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첫 나들이철이자 농번기를 맞아 야외 활동에 나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여름철이 되면 일명 살인진드기 감염병으로 불리는 SFTS 환자가 매년 발생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경북 상주시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5일 고열과 두통 등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진 결과 병명은 SFTS, 즉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으로 A씨는 텃밭 작업을 하다가 진드기에게 물려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올해 경북에서 발생한 첫 SFTS 환자로 13일 기준 전국에서 17명이 감염돼 올해만 2명이 숨졌습니다. 국내에서 첫 환자가 보고된 2013년 이후 지난해까지 총 1,679명이 SFTS 양성 판정을 받았고 이 중 317명이 사망했습니다. 치사율이 20%에 달하는데 아직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매년 4월에서 11월 사이에 발생하는 SFTS는 주로 작은 소피참 진드기가 옮기는 바이러스 질환으로 그 외에도 계피참 진드기나 뭉특참 진드기 등 참 진드기 서너 종 정도가 감염 매개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진드기 종류는 전문가들도 현미경으로 봐야만 구분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야외에서 일반인들이 SFTS 매개 참진드기를 알아차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야생에서는 SFTS 바이러스 보유율이 한 0.5%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지역에 따라서는 5% 정도로 높이 나타나는 곳도 있습니다. SFTS의 잠복기는 1, 2주 정도로 야외 활동 후 고열이 지속되고 구토와 설사, 식욕 부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빠르게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SFTS 예방을 위해서는 진드기에게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감염자 중에는 50대 이상의 농임업 종사자의 비율이 높으므로 나물 채취 및 야외 활동 시에는 긴 옷을 착용해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풀밭 위에 앉거나 눕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귀가 시에는 옷을 세탁하고 목욕을 하는 등 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진드기는 수풀과 나무가 우거진 곳에 많이 서식하는 만큼 야외 활동을 할 때 이런 곳들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헬로TV 뉴스 서희동입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14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대구 경북이 서해상에 있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있는 가운데 대기가 불안정해 소나기가 내리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고 밝혔습니다. 14일 오후부터 밤까지 예상 강수량은 5에서 60mm로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리는 지역도 있을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안동시가 올해 12월까지 한국문화테마파크 내에 경북권 최초의 융복합 디지털 스포츠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비 3억 원과 지방비 3억 원 등 총 6억 3천만 원을 들여 조성되는 안동형 스포츠 테마파크에는 의병을 소재로 한 10종의 체험형 콘텐츠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 이용객의 운동량을 수집해 콘텐츠별 운동 효과와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개인 맞춤 헬스케어 시스템도 갖춰지게 됩니다. 안동시는 스포츠 테마파크가 현재 한국문화테마파크에 조성된 산성마을, 연무대 등과 연계성이 높아 다양한 동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북문화관광공사가 경북 대표 여름관광지 22곳을 선정했습니다. 더운 여름에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휴가지로 구성된 관광지 22곳에는 영주호 오토캠핑장과 안동 계명산 자연휴양림을 비롯해 청송 주황산과 주산지 등 경북 지역 해수욕장과 캠핑장, 체험시설 등이 포함됐습니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각 시군의 추천을 통해 무더운 더위를 날릴 수 있고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관광지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자율주행 서빙 로봇을 개발한 미국 기업이 대구에 6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대구시는 13일 오후 대구시청 상격청사에서 미국 기업인 베어로보틱스와 서비스 로봇 연구 및 제조 시설을 대구 테크노폴리스에 신설한다는 내용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베어로보틱스는 대구 테크노폴리스 2만 2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683억 원을 투자해 연구 및 제조 시설인 테크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 시설은 올해 하반기 착공해 내년 말 가동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로봇 산업을 미래 50년을 이끌 신산업으로 선정하고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서비스 로봇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매년 여름이면 태풍과 집중호우 걱정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도심에서는 침수 피해가 사망사고로 이어져 우려가 더욱 큰데요. 부산에서는 올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시 침수 통합 정보 시스템이 도입됐고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8월 비가 쏟아지던 서울 서초동 거리에서 남매가 맨홀 안으로 빨려 들어가 사망했습니다. 같은 달 신림동에서는 침수된 반지하 주택에 갇힌 장애인 일가족 3명이 참변을 당했습니다. 한 달 뒤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에서는 태풍 흰남노로 침수된 지하 주차장에서 주민 7명이 숨을 거뒀습니다. 지난해뿐만이 아닙니다. 2020년 여름 부산에서는 초량 지하차도가 침수돼 차에 갇혀 탈출하지 못한 시민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침수 위험성을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다면 사고 가능성도 낮출 수 있지 않을까. 부산시가 올해 5월 공개한 도시침수 종합정보 시스템은 부산의 지역별 과거 침수 기록, 또 변화한 환경을 종합해 비가 내리는 양에 따른 침수 위험 정도를 알려줍니다. 시민 누구나 컴퓨터나 휴대전화로 시스템에 접속하면 지도 위에 표시된 색깔로 현재 내가 있는 위치에 침수 위험성을 알 수 있습니다. CCTV로 실시간 현장 모습을 살펴보고 가장 가까운 대피소와 대피 경로를 파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강수량 등 기상 정보는 물론 변화하는 도로 통제 상황에 대한 정보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시민들께 알려드리던 SMS라든지 재난 방송 이런 것들은 수동적으로 받아보는 방식인데 비해서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시민들께서 직접 들어와가지고 능동적으로 정보를 볼 수 있도록 제공을 한다는 게 가장 큰 취지고요. 아직 시작 단계인 만큼 보완해야 할 부분도 남아 있습니다. 도시 침수에 관하여 좀 더 정교하게 대응 능력을 키우자면 강우하고 폭풍 해일이 같이 중첩될 때 발생하는 침수 영역을 식별하는 노력을 사업비를 들여서 앞으로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부산시는 이와 더불어 도심 하천 진출입로 130곳에 원격 통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맨홀 1000곳에 안전장치를 설치했습니다. 또 반지하 주택과 공동주택 주차장 등의 물막이판 설치 지원을 확대하고 차량이 대피할 수 있는 학교 시설을 13곳에서 135곳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상기후 현상으로 매년 강해지는 집중호우와 태풍. 여름이 다가올수록 각 지자체도 대비책 마련에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 시간입니다. 대구 수성구을 이인선 국회의원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날 원전 소재 행정협의회를 열어 건의문에 공동 서명했는데요. 기자회견 후에는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으며 윤 원내대표는 관련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영주, 영양, 봉화, 울진 박형수 국회의원이 지난 주말 갑작스럽게 쏟아진 우박으로 농작물 피해를 본 영주 봉현면 사과재배 농가를 찾았습니다. 농가에서는 과일이 한창 성장하는 시기에 우박이 쏟아지며 과일이 상처를 입는 등 상품 가치가 떨어져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박 의원은 정부 시당국과 대책을 수립하고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안동 예천을 지역구로 둔 김형동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노동위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노동정책의 사령탑 역할을 하며 정부의 가장 시급한 개혁과제인 노동개혁을 뒷받침하는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매우 무겁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 노동개혁 완수와 노동약자 보호를 통해 노동가치가 존중받는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1일 대구 동구갑 류성걸 국회의원이 당원협의회 청년위원회 정례 모임을 열었습니다. 이날 청년위 위원장과 부위원장, 총무를 선임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는데요. 류 의원은 임원진을 중심으로 더욱 정진하는 청년위원회가 되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기획 보도 시간입니다. 이달 6월에는 지역의 열악한 의료 환경을 점검하고 대책은 없는지 살펴볼 텐데요. 경기도 양평의 경우 다른 지역과 달리 인구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출생아 수는 감소하고 고령 인구는 그 이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문제는 이 두 연령층이 모두 의료 문제를 걱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딜라이브 신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평군의 인구는 지난 2012년 10만 명을 넘어선 이후 한 해 평균 2,000명가량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출생아 수는 감소세로 접어들어서 2018년에는 500명 이하로 2021년에는 474명까지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출생아 수의 감소 원인 중 하나로 분만 산부인과의 부재를 꼽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5월까지 양평군 내에서 유일하게 분만 업무를 보던 산부인과가 분만을 포기했습니다. 문제는 일부 산모들이 분만의 어려움으로 인해 이주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팔삭둥이라고 하잖아요. 좀 일찍 태어나는 미숙아들은 대처가 안 돼서 하남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여기서 까딱하다가는 1시간 내로. 다행히 최근 해당 산부인과와 양평군이 보건복지부의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의 응모에 선정됐습니다. 앞으로 국비와 도비, 군비 등 17억 원 이상의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 산모분들이 좀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그 좋은 환경으로 좀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게 첫 번째고, 마취과나 다른 하고 또 연계가 또 만만치가 않아서 그런 부분을 다 이렇게 협업할 수 있는 그 시스템 구축이. 늘어나는 고령층에 대한 의료복지도 해결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양평군의 유일한 응급실은 양평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병원 측도 의료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대안으로 국립교통재활병원의 응급실 도입을 바라보고 있지만 관련법의 미비로 인해 막혀 있습니다. 우리가 교통병원에 응급실을 좀 넣자라는 의견도 있었고, 현재 양평병원의 응급실 기능을 좀 더 확대하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가 시행하는 그런 사업에 우리가 공모를 해서. 전원주택들의 상당수는 한적한 마을이나 산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병원으로의 이송은 늦어지고 특히 고령자들의 위험도가 높은 상황. 결국 장기적으로는 분만과 소아과 등의 영유아를 위한 의료시설과 함께 응급실을 비롯한 고령층의 의료복지 문제를 모두 해결해야만 지속적인 인구 유지가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신승훈입니다. 대구교통공사가 도시철도 내 불법 촬영을 막기 위한 실시간 탐지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데이터를 분석해 불법적인 내용인 것으로 확인되면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공사 측은 우선 유동인구가 많은 도시철도 9개역에 있는 화장실 10곳에 탐지기를 설치했습니다.
이어서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날씨와 생활입니다.